이제는요, 두려움보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정말 더없이 좋은 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40년간 사회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저자 모리 슈워츠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서랍에 남기고 간 글들을 엮어서 만든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을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데 보통 무시하면서 못 본 척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죠. 늙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10대든 70대든 다 나이가 들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이걸 생각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아직 가보지 않은 나이대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제 시점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저자 모리의 시선에 제 생각을 더해서 풀어가 볼게요. 나는 67세였던 1983년 5월 전에는 거의 병치레를 하지 않았다. 사회보장국이 내 나이를 고령자로 분류한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또 스스로 노인 세대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늙음을 노쇠하고 한물 간 것처럼 여겼으며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노인 차별주의를 은연중에 갖고 있었다. 당연하지 않은가? 아니, 누가 늙고 싶을까? 도대체 누가 늙어 보이고 싶을까?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지냈다. 동료들도 나보다 훨씬 연하였다. 나는 당시 건강하고 원기 넘쳤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했다. 실제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그렇게 활동한다는 사실이 은근히 자랑스러웠다. 심장 전문의가 내 혈관 나이를 20대로 측정해 젊은 자아상을 한껏 부채질했다. 삶 전체가 협조해서 젊은 자아상을 밀어붙이고 곧 칠순이라는 사실을 밀어내는 것 같았다. 생물학적 연령을 기피했다는 것은 노화의 과정에서 당연히 만나게 될 문제들을 간과했다는 뜻이다. 그렇다. 나는 무지하게 나이 들고 있었다. 정말로 무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젊음을 추종하고 노인을 경멸하는 바로 그 문화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1984년 봄 심한 천식에 시달리고 전립선 수술을 받게 되자 갑자기 모든 게 변했다. 병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천식은 만성이 되었고 전립선은 노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단번에 병은 위기와 정체성 변화로 나를 이끌었다. 실제 나이 그리고 노화의 취약성을 뼈아프게 인식하자 그 무게에 짓눌리고 깊이 절망했다. 잘 늙기 위해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려 애쓰기로 결정했다. 규칙적으로 수영을 했고 식이요법에 신경을 쓰고 보조식품을 더했다. 매주 마사지를 받고 천식 증세를 줄이려 침 시술을 받았다. 명상을 하고 가족, 친구와 더 가까이 지내며 그들에게 마음을 썼다.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긴장을 풀고 혼자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관계와 상황은 피하려 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접어든 67세의 내가 거기에 있었다. 생각할수록 그동안 가져왔던 노년에 대한 오해가 의아했다. 안타깝게도 천식 발작이 사색을 자주 방해했으며 증세가 완화되면 나는 내 운명과 취약성을 저주하기 일쑤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상으로 복귀해 비교적 쉽게 호흡하고 수십 년간 했던 일을 다시 하니 정말로 축복받은 듯 했다. 마침내 증상이 완전히 가라앉아 제약이 풀리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솟구쳤다. 오히려 노화를 창의적인 활동과 모험으로 만든다는 아이디어에 끌렸다. 예전엔 그저 지나쳤던 기술, 관심, 관계를 새롭게 할 기회로 보였다. 그렇다. 노화를 자각하면서 실현하지 못한 잠재성을 이룰 가능성을 드디어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늙는 것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네, 여러분, 저자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정말로 특별하게 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노후는 독특한 제약과 기회가 있는 특별한 성장의 기회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노후에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 늙어가는 과정은 괴로운 변화의 연속일 수 있으나 세상이 이미 정한 정체성을 못 견디면 웰 에이징에 집중하기 어렵다. 저자뿐만 아니라
칼 융도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인생 후반부에 최대의 성장 잠재력과 자기 실현이 존재한다. 자유는 의식의 한계까지만 뻗는다. 저자는 나이 든다는 것의 최고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흘끔대며 무언가 지시하는 상사가 없다는 점,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 알아서 시간을 관리한다는 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 외적인 상과 벌은 전보다 미미하지만 오로지 스스로 준 상과 벌만 남는다는 점,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우리 욕망을 바탕으로 인생을, 삶을 바꿔보겠다고 선택만 하면요, 자신을 다 끝난 무용지물로 취급해온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변화를 맛보게 된다고 저자는 강조하는 거죠. 70세의 한 이스라엘 여성도 덧붙이죠. 나이가 드니 매사 더 가뿐해졌습니다. 부담이 줄고 위태로운 느낌이 적어진 거죠. 이제 남들로부터 시시각각 평가받을 걱정이 없습니다. 소위 저울질 당하지 않죠. 점수 매겨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는 그냥 나일 뿐, 아무도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라는 말은 진짜 익숙하죠. 그런데 자유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마주하면 바로 1, 2초 만에 답이 확 튀어나오질 않잖아요. 익숙한데 그게 뭔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여기 진짜 자유를 얻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때는 1989년, 여기 81세의 나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블리츠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2 자녀와 3명의 손주가 참석했어요. 교장이 졸업장을 수여하면서 나이를 밝히자 블리츠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눈물을 보입니다. 그가 이 졸업장을 손에 쥐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은퇴한 상점 주인이었던 블리츠는요, 학교에 다니면서도 뇌졸중을 한 차례, 폐렴을 2차례 앓았습니다. 인공심장 박동기를 2차례나 삽입해야 했고, 아내와 형제자매 2을 저 세상에 보냈죠. 블리츠가 이 고교 과정에 이렇게 매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명예학이죠. 마음에 어떤 목표를 품게 되니까요. 저는 신문을 읽는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졸업장을 받겠다는 심정으로 고등학교에 다시 다녔죠. 그 사이에 아프거나 죽을지 몰라도요. 블리츠는 죽지 않았습니다. 성적과 과제의 압박 속에서도 건재했어요. 그는 졸업생 중 4.0 만점을 받은 2명 중 1명이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뇌는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노인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켄 디트발트는 자신의 저서 에이지 웨이브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과학적 연구를 거듭한 결과 활동적이고 지적인 도전을 계속한 노인들은 기민한 두뇌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장수한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나이가 들고 이곳저곳 아픈 곳들이 생기니까 당연히 뇌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안 좋아진다, 생각이 잘 안 난다, 머리가 굳었다, 이런 표현도 실제로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켄 디트발트 뿐만 아니라 신경학계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가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요. 신경 가소성의 발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과 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이가 들면 기억도 잘 안 나고 머리가 굳은 것 같잖아요. 깜빡깜빡하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디트발트 박사의 연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혹은 뭔가 지적인 도전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젊었을 때는 어찌됐든 여기저기 시험도 봐야 하고 일도 해야 하니까 뇌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을 아예 배제하게 되고 안 하니까 실제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뇌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어도 뇌를 안 쓰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변수가 아니라 활동적인 혹은 지적인 뇌 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우리 스스로 나는 나이를 먹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도 굳어서 예전만 못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다시 81세의 나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블리츠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그는 뇌졸중을 겪은 다음에 학교에 재등록할 때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나 싶었죠. 그때
지도교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블리츠 별거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대신 서명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죠. 그는 웨스트 로스앤젤레스와 산타모니카 커뮤니티 칼리지 이렇게 무려 2곳의 대학에 합격했고 실제로 입학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자가 여기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신 능력이 퇴화해 누구나 예상하듯 방향 감각을 잃고 예전에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던 간단한 일도 쩔쩔 맨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마라. 뇌는 기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정말 갖가지 두려움에 빠지게 되잖아요. 일단 진짜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평소에 그게 뭔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던 병을 얻거나 부상을 당합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급격하게 신체 기능이 저하가 돼요. 특히나 이 부분은 아직 저 역시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자는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것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결별, 그래서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질병, 모든 종류의 상실, 그리고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두려움과도 대면하게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정말 보석 같은 조언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간단하다. 잘 늙고 최대한 멋진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각이다. 인간은 한평생을 목류병자로 살아간다. 반만 자각한 채 반은 자동주행 장치를 가동한 것처럼 마음대로 날뛰는 감정, 생각을 제어할 생각도 못하고 살아간다.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진심으로 존경받는 노인이 되려면 점점 더 우리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을 자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네, 한 발만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더 물러서서 여러분을 둘러싼 문제가 도대체 뭔지 한번 자각해 보는 겁니다. 오히려 내 스스로 그 깊은 수렁에 빠지고자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감정과 진짜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자각하는 연습을 조금씩 하면요, 이제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자기 연민과 실제 문제 영역이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제 객관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시절처럼 삶의 주도권을 원한다. 최대한 자신을 책임지고 알아서 결정하고 싶어 한다. 자립해 나름의 계획을 실천하고 혼자 힘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내가 늙어간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의존해야 할 때 의존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신호가 나타날 때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을지 스스로 판단하는 걸 의미한다. 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때 키워야 하는 건 고집이 아니라 판단이라고 하죠. 특히나 단 한 번이라도 아파본 사람이라면 내 고집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 힘에 부칠 땐 잠시 의존하는 게 현명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서 본 81세의 블리츠도 자신의 고집을 기꺼이 내려놓고 지도교사의 손을 빌려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도움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많은 사람이 이 도움 받기에 자립심이 줄고 의존적으로 변했다면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정말 필요할 땐 도움을 청하고 필요에 따라 도움을 이용하세요. 필요 없을 때는 사양하고 상황에 맞출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통제력에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잘 늙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곤 덧붙이죠. 늙는다라는 어휘는 이미지가 나쁘다. 누구나 늙는다는 어휘에 발끈한다. 우리는 모두가 늙는데 늙어가는 이들이 자신을 향해 낙인 찍는 태도를 보인다. 늙어가는 나를 오히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지금까지 자각하지 못한 채 반목류병자로 한계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에 갇혀있던 부분을 분명히 해라. 이상에 맞춰 살아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최대한 솔직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한다. 부인하고 변명하는 것, 더 쉬운 길로 가려는 충동을 가려내려고 애쓰지 마라. 그래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진정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들을 해왔나? 정말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타인들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가? 계속 살고 싶게 만들 만큼 당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그럴 생각이 있는가? 내가 살아온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가?
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자,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는가? 그러면 더 이상 당신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테두리 안에 가두지 마라. 바로 이 테두리가 나이 들어가는 나를 더 수치스럽고 비인간적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것만 깨달으면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내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 네, 여기 87세 경제학 교수 조 씨가 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요. 그 와중에 집필한 원고를 출판했고 저자 사인회를 2차례나 열면서 행사를 일일이 챙겼다고 해요. 그는 말합니다. 행사를 치를 기운이 없을까 겁이 났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했고 사인회를 못할까봐 걱정이 됐죠. 그런데 제 스스로를 달래면서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스스로 기대치가 진짜 높아요. 제 스스로에게 너라고 부르면서 말을 겁니다. 너의 책임을 다하리라. 제 구실을 해내리라. 힘에 부치면 도움을 청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정말 누구나 생동감, 생기, 세상의 열정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감추지 마세요. 나이 탓을 하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오려고 자꾸 밀어내는 생명력이 있다면 그걸 풀지 말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린 거예요. 풀어내고 꺼내서 부추기고 달랠 방도를 찾는 것도 모두 저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인 거죠. 우리는 어제보다 늙습니다. 1시간 전보다 늙었죠. 그러니 잘 늙으려면 생기와 접하고 생기와 익숙해지고 생기를 불러들여서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힘을 잠재의식에 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하고요. 무엇이 여러분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드나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계획하게 만들죠? 무엇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기회를 잡도록 만드나요? 간단히 말해 무엇이 여러분 내면에서 불길을 일으키나요? 그 불씨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정해 보세요. 저자가 말하길 이 인정은 위대한 예스라고 하거든요. 내면에 진짜 수천 가지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원천이라고 강조합니다. 인정한다는 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좋았거나 행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일이 다르게 전개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벌어진 그 일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내면에 받아들이면요. 기피하고 부정하는 걸 지나서 수용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때 다시 나아갈 기운을 찾으니까요. 기운을 찾았다면 지나간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고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죠.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원하는 것들, 원하는 관계에 먼저 손을 뻗어보면 그렇게 내 고집에서 벗어나면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한 인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두려움보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정말 더없이 좋은 나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87세 조 씨의 이야기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늙는 게 뭔지 모릅니다. 신체의 결함을 의식하지 않고 노화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멈추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그렇다고 그 사실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나 자신을 어린아이로 생각합니다. 젊을 때와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무척 행복하고 상당히 지적이고 유능하고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 유연한 사람, 흥미로운 배경과 업적이 넘치는 사람으로 봅니다. 애슐리 몬터규의 그로잉 영에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나이는 머릿속 그리고 마음의 태도에 자리한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언제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